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과연 모든 승자가 언제나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여기 한때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천재로 추앙받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두의 존경을 잃고 영원한 변절자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빛나는 재능과 흔들림 없는 충절을 겸비했던 그가 어쩌다 한순간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는지, 그가 마주했던 시대의 압력은 어떠했으며 개인의 고뇌는 또 얼마나 깊었을지, 그리고 그의 선택이 과연 단순한 배신이었을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었을지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신숙주입니다. 그의 이름은 조선 역사에 길이 남았지만 그를 향한 평가는 언제나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죠. 신숙주는 1417년, 아직 조선이 건국 초기의 활력과 함께 안정의 기틀을 다져가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마치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어떤 학문이든 빠르게 흡수하는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고 합니다. 어린 신숙주는 여느 아이들처럼 뛰놀기보다는 책에 파묻혀 밤늦도록 등불을 밝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의 학구열은 끝이 없었고 그 결과 그는 당대 최고 수준의 지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한 신숙주는 1438년 22살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며 화려하게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은 세종대왕의 치세 아래 찬란한 문화와 학문의 꽃을 피우고 있었죠. 신숙주는 세종의 눈에 띄어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 국가의 미래를 논하던 집현전에 발탁됩니다. 집현전은 그야말로 조선의 브레인 집단이었고 이곳에서 그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등 훗날 사육신으로 불릴 동료 학자들과 함께 밤낮 없이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며 조선의 기틀을 닦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특히 세종대왕은 신숙주의 비상한 머리와 깊이 있는 통찰력을 높이사 그를 매우 아끼고 총애했습니다. 한글 창제와 같은 위대한 업적의 뒤편에는 신숙주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글자를 만드는 것을 넘어 백성을 위한 문자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웠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즉위했을 때도 신숙주는 여전히 국정의 주요 인재로 활약했습니다. 문종 역시 신숙주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죠. 이 시기까지의 신숙주의 삶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뛰어난 재능으로 국가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조선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했으니까 백성들은 그의 학식과 인품에 경외감을 표했고 조정 대신들 역시 그의 앞날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배처럼 그의 삶은 평온하고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조선 또한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더 큰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2년, 조선은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소식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재위 2년 3개월 만에 문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건장했던 문종의 때 이른 죽음은 조선 전체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조선의 왕권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불과 12살의 어린 단종이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나약한 임금은 스스로 국정을 이끌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죠. 왕실은 어린 단종을 보호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원로 대신들에게 섭정을 맡겼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던 인물들은 바로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이들은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단종을 보필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섭정 체제는 또 다른 야망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에게는 숙부가 되는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무인의 기질과 함께 비범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었죠.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과 원로 대신들의 섭정체제를 불만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조선의 권력을 쥐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눈빛에는 점차 노골적인 야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은 어린 왕의 즉위와 함께 왕권의 안정과 개인의 야망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긴장감 넘치는 정치 상황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이 복잡한 권력 구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집현전의 핵심 인재이자 조정의 중진으로서 이러한 불안한 정국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의 충심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양대군의 강렬한 존재감과 은밀한 움직임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과연 신숙주는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길을 택하게 될까요? 그의 앞날에는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그때 조선의 정국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임금 단종의 어깨 위에 놓인 왕권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고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노련한 원로 대신들의 충심은 권력을 탐하는 세력의 눈엣가시가 되어갔죠. 특히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무를 겸비했던 수양대군의 움직임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서히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며 왕실과 조정 전체를 긴장감으로 몰아넣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고요한 궁궐의 밤은 순식간에 피의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의 서막이었죠. 이 정변은 조선 건국 이래 가장 충격적이고 잔혹한 사건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 끔찍한 비명소리, 그리고 피냄새가 궁궐 담장을 넘어 한양도성 전체를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수양대군의 병사들은 마치 폭풍처럼 궁궐을 휩쓸며 단종을 보필하던 충신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이때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집현전의 핵심 인물이었던 신숙주는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집현전의 대제학으로서 이 모든 혼란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생생하게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 속에서 김종서와 황보인 그리고 수많은 동료 충신들이 칼 아래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갈등이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어린 임금 단종을 향한 변치 않는 춘절과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 권력의 흐름 사이에서 어쩌면 신숙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양대군의 비범한 재능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잔혹하고 냉혹한 야심을 꿰뚫어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학문만을 탐구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이상과 현실 정치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탁월한 능력을 겸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일으킨 피비린내 나는 정변 앞에서 신숙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신념과 가족의 안위, 그리고 혼란에 빠진 나라의 미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의 선택은 당대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신숙주는 결국 어린 임금 단종과 평생을 함께했던 동료 학자들의 곁을 떠나 수양대군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는 어떤 폭풍이 몰아쳤을까요? 왕실의 종친이자 당대 최고의 무인이었던 수양대군이 이미 칼을 빼들고 대세를 장악한 이상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던 걸,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폭력 앞에서 가족과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고뇌 혹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감하고 실용적인 길을 택한 것일까요? 이 선택은 그에게 변절자,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따라붙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칼날은 김종서, 황보인은 물론이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등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며 충절의 상징이 될 수많은 충신들의 목숨까지 무참히 앗아갔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너무도 어린 단종은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폐위되어 쓸쓸히 궁을 나서는 어린 임금의 뒷모습은 그 시대의 잔혹함과 권력의 무서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신숙주의 선택은 당대에도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기대를 모았던 그가 어째서 피해 정변에 동참하여 어린 임금을 버리는 길을 택했을까요? 단순한 권력욕 때문이었다고 치부하기에는 그의 삶과 업적이 너무도 복잡하고 거대합니다. 어쩌면 그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나갈 다른 해법, 즉 강한 리더십 아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일까요? 그의 결정은 개인의 삶을 넘어 조선의 역사 흐름까지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정변을 통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오르게 그리고 신숙주는 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 인물로서 세조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죠. 그가 세조의 치세에 기여한 업적들은 실로 눈부시지만 그 업적의 그림자에는 언제나 변절자라는 주홍 글씨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씁쓸함과 깊은 회한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편에 선 그를 변절자라 쉽게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한 인간이 시대의 경랑 속에서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뇌와 복잡한 심경이 녹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신숙주의 선택은 오직 비난받아 마땅한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가 요구했던 어쩌면 피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판단이었을 우리는 그의 선택을 통해 역사의 무게와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선택의 어려움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후 신숙주는 그의 최측근이 되어 새로운 조선을 설계하는 핵심 인물로 부상합니다. 세조는 신숙주의 뛰어난 학식과 실무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국정의 주요 사안들을 그에게 맡겼죠. 그는 단순히 정치적 조력자에 머무르지 않고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수많은 역사서와 제도 개편 사업에 참여하며 경국대전, 편찬의 초석을 다지고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명나라와의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성공적인 외교를 펼치기도 했으며 동국 정운 같은 언어학 저술에도 참여하여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힘썼죠.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한 책들은 조선의 문화적, 학문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업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가히 눈부시다 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부신 활약은 분명 조선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변절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기리면서도 어린 단종을 저버린 그의 선택을 쉬이 용서하지 못했죠. 이는 그의 묘비명예조차 완전한 찬사 대신 복잡한 감정이 서려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생존을 위해 대의를 저버린 자라 비난했고 또 어떤 이들은 격변의 시대에서 현실적인 안목으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한 실용주의자라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처럼 극과 극의 평가가 공존하는 참으로 역설적인 모습이었죠. 한편으로는 조선 최고의 지성이자 학자로 추앙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충절을 저버린 배신자로 기억되는 이 복잡한 유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년의 신숙주는 과연 어떤 심경으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봤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이 이룬 수많은 업적 속에서도 젊은 날의 선택이 드리운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쓸쓸히 먼 곳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의 선택을 넘어섭니다. 격변하는 시대 앞에서 개인이 마주하는 윤리적 딜레마,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역사가 한 인물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요구하죠. 과연 우리는 그를 비난할 수만 있을까요? 때로는 굳건한 명분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숭고한 충절보다 실용적인 선택이 더 큰 힘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신숙주의 삶은 바로 그러한 선택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했던 한 인간의 기록인 셈입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운 시대를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까요? 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경랑의 순간 어떤 선택을 했겠느냐고. 신숙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을 남긴 채 우리 시대의 가치관과 양심을 비추는 거울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가 얻는 것은 단지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깨달음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